안녕하십니까.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전문가 김상환입니다. 오늘 부모 자격증 과정 제12강 부모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부모가 평소에 자녀들한테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 그 많은 내용 중에 가장 큰 핵심이 뭘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저는 그걸 뭘로 봤냐면요. 바로 절제를 생각했습니다. 부모가 그냥 처녀 때, 총각 때, 또 부부로 있을 때와 다르게 부모가 되었을 때 정말 아이가 있음으로 해서 부모가 또 부모가 절제해야 될 행동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전까지 술을 마음대로 먹었다든지 잠을 자고 싶은 대로 잤다든지 음식을 먹었다든지 마음대로 이것저것 그죠? 다 절제를 해야 될 부분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부모가 정말 된다는 것 자체가 부모 역할 중에 많은 것이 있지만 저는 절제를 꼽았습니다. 한번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존경받는 부모 되기. 자, 존경받는 부모의 역할, 절제 잘하는 사람의 특징 말씀드리고 절제 잘하는 부모 되기 해서 마무리로 좋은 부모 되기 9호 내용을 같이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경받는 부모가 되려면, 사실 잘못하면, 내가 이런 부모가 되면 존경받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뭘까요? 볼까요? 자, 돈. 내가 잘 사는 부모. 그쵸? 그 다음에 고위 직책, 간부, 또 인기 있는 부모. 그 다음에 좋은 대학. 그쵸? 넓은 인맥. 그 다음에 전문가. 자, 물론 부모가 목표로 삼고 가야 될 많은 영역도 해당은 됩니다만은 이런 영역이 다 실제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동기 또는 목표 지나지 않습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도 좋지만 이걸 더 확대 해석해서 정말 자녀에게 관심과 공감과 배려를 잘 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자녀는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자산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겠지만 이런 모습이 곧 부모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모가 계시다면 조금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보다 좀 더 모범을 보이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와 생각을 갖고 또 뭡니까? 칭찬을 자녀에게 많이 하고 제일 중요하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소통하고 그 다음에 도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꼭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된다. 이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을 하다가 다 매번 성공할 수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런 모습들조차도 자녀들한테는 좋은 부모의 역할로 자리매김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잘못하면 이 부모의 역할이 완전히 금수저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얼마든지 조금만 신경 쓰면 그죠? 부와 상관없이 부모의 역할을 잘할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좋은 부모, 모범 보이기라고 했고요. 그래서 정말 모범을 보여야 될 게 뭘까? 약속. 정말 중요합니다. 목숨처럼 생각하고 지켜줘야 될 부모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 정말 자는 습관, 그죠? 먹는 습관, 이런 것 자체가 사실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그 건강하게 만드는 습관이 바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갖췄을 때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절제된 생활. 아까 했지만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욕하지 않기. 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언행, 그죠?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욕, 그죠? 그 다음에 사과, 그죠? 부모도 사람인지라 뭐 약속을 못 지킬 때도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 자세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감정 조절, 화나고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절제하고 연관될 수 있는데요. 화난 감정을 그걸 절제하지 못하고 바로바로 자녀들한테 하포를 하거나 회사 일로 또 다른 일로 시댁 일로 친정 일로 그죠? 받은 스트레스를 자녀들한테 감정을 폭발한다면 자녀들은 정말 인격 형성과 성격적인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역할을 다 부모의 몫이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부모가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정말 많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신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물론 예라고 말을 합니다. 예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부모가 보는 관점일 수도 있고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예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손치더라도 앞으로 더 좋은 부모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라고 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소통을 더 많이 하는 부모, 또 여기 오늘 강의 내용의 핵심이 절제를 했습니다. 절제를 잘하는 부모의 몫을, 역할을 저는 잘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미지 관리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나는 내 자녀들한테 참 좋은 부모다. 좋은 부모일 것이다. 그런 평가를 자녀들한테 받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그 기대와는 다르게 자녀의 평가를 받으면 엄청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현실이라면 현실인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닌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뭐가 어떤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부모는 올바르게 잘 하지만 아이가 또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잘 절충해서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누구한테 보여지는 이미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보여지는 이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물어보지 않고는 잘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자녀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이렇게 일치될 때 그 이미지는 맞는 것이지, 이렇게 일치되지 않고 부모만 생각해서 나는 괜찮은 부모야, 자녀들한테 내가 인기가 많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한테 많은 얘기를 해주지만 그게 도움이 되라고 한 얘기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그게 반복해서 들으면 잔소리가 되듯이 그 상황을 서로 이렇게 소통하지 않으면, 말을 하지 않으면 잘 모르고 지내칠 때가 많습니다. 자, 좋은 부모, 신뢰의 시작은 작은 약속에서부터 시작된다. 약속, 그죠? 언행일치로 신용을 높여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를 말고 책임지지 못할 말은 하지를 말자라고 했습니다. 뭘 해주겠다.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특히 이제 기분이 좋을 때 그때 그 감정으로 아이들한테 뭐 이것도 해줄게 저것도 해줄게 막 이렇게 합니다. 어디도 가자 저기도 가자 하면서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나중에 이제 현실로 딱 돼서 이거 사주세요. 여기 갑시다. 뭐 여기 놀러 가요, 엄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그 상황이 안 될 때 그냥 짜증을 내거나 바쁘다고 핑계를 대거나 뭐 여러 가지 진짜 바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케줄을 어느 정도 관리가 된 상황에서 자녀들한테 내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또 경제적인 여건을 봤을 때 이런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지를 좀 따져보고 말을 하고 이 신뢰를 약속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기분 내킬 때 다 해줄 것처럼 이야기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모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제. 자, 어떤 부분에서 부모가 절제해야 될까 한번 볼까요? 부모가 절제해야 될 거, 게으름, 또 과식, 음주, 정말 중요하죠? 뭐 술은 취하는 맛에 먹는다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본인 생각이고요.
술을 취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평소보다 말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말을 많이 하는 그 말로 그냥 끝나면 다행인데 그 말이 만약에 자녀들한테 계속 가게 된다면 자녀들은 정말 곤욕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술만 먹으면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반복되는 그 모습을 자녀들은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 사용 시간, 아이들 많이 한다고 잔소리 많이 하지만 부모 역시 휴대폰을 사용 시간을 잘 절제해서 같이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TV 게임 이런 모습, 매번 TV 게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들, 딸이 게임 많이 한다고 TV 많이 본다고 말을 해서는 그건 100% 잔소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잠, 그죠? 낮잠 좀 잘 수 있어요. 계획하에 뭐 5분, 10분, 뭐 30분 잘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이 낮잠 시간이 너무 계획 없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낮잠은 사실 별로 효과가 없거든요. 저도 사실 낮잠을 5분, 10분 이렇게 잘 수 있으면 자려고 합니다. 왜냐면 낮에 잠깐 5분, 10분 그 졸았던 그 시간이 훨씬 더 새벽 시간, 밤에 일을 할 때 12시 이후에 1, 2시 사이에 일을 할 때 훨씬 더 정신이 맑아지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상황일 때의 낮잠하고 그냥, 그죠? 매번 잠은 뭐 10시에 자고 9시에 자는데 또 낮에 또 잔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절제가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런 모습을 자녀들한테 절대 보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절제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각종 모임. 자, 부모가 이제 나이 들면, 그죠? 뭐, 모임이 많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나이 50이 넘어가거나, 그죠? 하면 그 모임을 나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일찍 다니라고 말을 하면서 부모는 매번 그 모임에서 뭐 새벽 1, 2시에 들어온다면 절대 그 모임이 저는 건전하지 않는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찍 귀가해야죠. 그죠? 너무 많은 자격증만 너무 많이 땁니다. 별로 할 용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욕심에 누가 옆집, 앞집, 뭐죠? 철수 아줌마, 뭐, 개똥이 아저씨가 뭐 땄다고 해서 그 자격증을 자기도 갖고 싶어서 많이 땁니다. 하지만, 그쵸? 그걸 할 용도가 없다면 쓸모가 없는 자격증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돈의 노예. 예. 자, 돈을 벌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너무 돈 그러면 참 이것도 정말 부모의 좋은 모습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자산을 또 자식한테 물려주고도 나중에 욕먹어요. 욕먹습니다. 내가 돈 벌어가 아껴가 저축해놓고 비축해놓고 그걸 나중에 자식한테 자산을 물려주면서 욕먹는 그런 부모들이 정말 많거든요. 살아생전에 좀 많이 베풀고 나누고 그랬으면 오죽 좋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 그래서 자녀 앞에서 돈 얘기를 하는 건 좋은데 자녀 입에서 또 아내, 남편,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돈 좀 그러지 마라 라는 말을 듣고 있다면 한 사람은 좀 그 말을 들었다면 부부 중에 그건 좀 과한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그죠? 어머니나 아버님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은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과한 소비 습관입니다. 자, 어떤 게 과하고 어떤 게 뭐 덜한 소비인가 생각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 생활력이라 생각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뭐 옷을 여러 벌 좋은 거 메이크업 브랜드 있는 거 몇 벌 여유 있게 사놓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유도 없으면서 브랜드 찾고 그걸 많이 이렇게 산다면 그건 역시 과소비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옷을 사되 중요한 거는 기존에 그죠? 계절이 뭐 바뀔 때마다 무조건 옷을 사야 된다는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 유행을 따라가야 된다.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아무튼 이 과소비, 뭐 옷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안이 비워지지 않는 그런 집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비우고 또 채우고 비우고 채우고 해야 되는데 꽉꽉 차 있는데 그죠? 또 사니까 그 기존에 있던 걸 먹지 못하고 또 비우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과한 운동. 예. 이것도 역시 운동은 좋은데 이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히려 독소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운동도 과하면 몸에 해롭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의 유혹. 예. 바로 남편이든 여자든 그죠? 아내든 바람이 나면 안 되겠죠. 정말 이혼을 하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일평생 살면서 그죠? 우리는 일부 다처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내가 마음을 줬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부모가 계시다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잘하십시오. 그리고 한눈 팔지 마십시오. 네. 자, 절제 잘하는 사람의 특징.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부분이니까요. 절제 잘하는 사람 특징. 부모가 배우고 있어야 될 부분이 뭔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과 약속. 나왔었죠? 두 번째, 타인을 잘 배려한다. 타인을 잘 배려하는 행동이 절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하겠지만, 사실 아침에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아내든 남편이든. 일찍 일어나서 뭐 밥 준비하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가정은 아무도 안 일어나고 아침에 허겁지겁 일어나서 시리얼 하나 먹고 뭐 과일도 하나 깎아 먹지 못하고 출근하는 가정도 많습니다. 결국은 누가 한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그죠? 희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배려입니다.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부지런할 수밖에 없고, 그게 뭡니까? 잠을 이겨내고 또 절제해서 일어나는 거지. 그 잠 안 자고 싶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마음이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이 곧 절제가 되겠고요. 또 세 번째는 이미지 관리. 그죠? 웃고 싶을 때 웃는다. 울고 싶을 때 웃는다. 그게 원래 맞지만, 내 감정을 모두 다 이렇게 다 표현하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있을까요? 대부분은 다 감성 노동을 합니다. 감성 노동자예요. 맞죠? 또 마찬가지로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는데 자녀에게 그 표현을 다 합니까? 그 표정 다 짓습니까? 감정 표현 다 합니까? 할 수 없지요. 그런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이미지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네 번째,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 자, 누구한테 존경받으려고 한다. 존경. 자, 권력과 권한이 아닌 그냥 존경을 받으려면 그 사람에게 뭔가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거나 뭔가 더 많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 절대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존중을 한다는 이 말은, 존경하고 존중한다, 존경받는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마인드를 갖는 사람 자체가,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이왕이면 누구한테 물었을 때 저 사람 어떤 사람이야? 친구 관계도 저 친구 어때? 이렇게 누가 서로 간에 물었을 때 정말 그때 저 친구 참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존경할 사람이지.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저 역시도요. 과하게 욕심내지 않는다. 욕심 많이 내다 보면 남의 걸 탐을 내지 않습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죠. 절제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시작한 일에 대해서 끈기가 있다. 끈기가 절제를 만듭니다. 그죠? 지금은 힘들지만 나중에 그 끈기를 가지고 계속 유지를 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관리 부분에서 저는 절제에서 끈기, 그 다음에 하루 스케줄 관리를 철저히 한다. 예,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하루 스케줄을 왜 적느냐? 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 적습니다. 하루는 똑같이 24시간입니다. 그 24시간 속에서 스케줄을 적으면서 나머지 핵심 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거 외에는 나머지 부분을 나중에 하거나 미룬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절제예요. 하고 싶은 건 많지만 다 할 수가 없는 게 하루 시간이지 않습니까? 하루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속에서 스케줄 관리를 쓴다는 건, 스케줄 메모를 한다는 거는 어떤 걸 우선순위로 둔다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럽게 절제가 됩니다. 여덟 번째,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간다. 내가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현올림에 의해서 내가 휘둘린다면 정말 절제가 안 되겠죠. 이렇게 하다가도 저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일반적인 부분에서 자, 보편적으로 해야 될 절제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부모님이 보시고 부부가 또 보고 이걸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될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절제와 관련된 내용 중에 빠질 수 없는 거죠. 마시멜로 얘기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마시멜로 실험 얘기를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죠? 아직 초등학교 안 들어간 유치부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룹을 나눠가지고, 그죠? 몇 명, 한 5명씩 나눠서 어떻습니까? 각 그룹별로 모아놓고 아이들 숫자만큼 마시멜로를 접시에 담아놨습니다. 5명이면 5개, 6명이면 6개 해서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5분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15분 후에 마시멜로를 2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2개. 자, 정말
괜찮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15분 정도 참으면 2개 먹을 수 있죠. 지금 1개 먹지만 지금 먹으면 대부분 다 아이들이 기다릴 것 같지만 한 그룹 애들은 기다리고 또 다른 그룹 애들은 못 기다리고 그걸 하나가 누가 먹으니까 같이 따라 먹더라는 겁니다. 물론 그 속에서 안 먹는 애도 있겠지만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마시멜로를 먹고 싶으면 먹을 수도 있고 뭐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세월이 지나고 이제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어떻게 성장했는가, 정말 마시멜로 안 먹고 기다리는 애하고 차이가 있는가 비교해 봤더니 정말 차이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 마시멜로를 안 먹고 기다리는 애가 훨씬 더 끈기 있게 시련과 역경을 잘 이겨내서 좀 남들이 알아주는 전문가, 또 좀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쉽게 이렇게 뭔가 바로바로 음식을 먹었던, 그 마시멜로를 먼저 먹었던 그 아이는 직업군에서도 좀 이렇게 일용직이 많고 또 뭡니까? 수익도 작고 그렇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진입 장벽이 낮은 그런 일에 종사하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마시멜로 유혹이 어릴 때 이렇게 갖춰주시는 수도 있지만, 물론 성인이 돼서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요, 이 마시멜로 유혹이 그냥 단순하게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절제거든요, 절제. 절제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누구나 좋은 거 먹고 싶고, 갖고 싶고, 또 눕고 싶고, 편안하게 이런 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이 욕구를 참는다, 그 자체가 바로 절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시멜로 실험이 주는 결과 뭐냐? 절제의 힘은 바로 더 큰 성과를 낸다. 지금 먹지 않고 참으면 나중에 더 큰 결과를 낸다. 그 다음에 더 큰 인물이 된다. 맞죠? 인물 중에 절제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데 다 하면서 큰 인물이 될 수 있습니까? 더 큰 행복을 맛볼 수 있다. 맞지 않습니까? 자, 지금 내가 돈을 모아서 전세방에서, 그죠? 완전히 내 집을 잘만하겠다. 그 대신 그때까지 저축을 많이 하기 위해서 먹고 싶은 걸 좀 참겠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절제입니다. 그 절제를 통해서 나중에 내 집 장면을 해서, 아, 내 집이다 하고, 들어갈 때 그 기분, 저는 느껴봤거든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어떻습니까? 부모가 집을 사줬거든요. 부모가 집을 사줘서 그 집을 들어가는 거하고, 내가 손수 월세방으로 살다가, 그죠? 달세로 살다가, 내가 손수 돈을 벌어가 집을 사는 거하고, 절대 같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거거든요. 저는 절제를 경험한 케이스고, 그 친구는 바로 그냥 부모에 의해서 바로 집을 장만하게 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건 절제를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행복 역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래 지속되지도 않아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더 큰 꿈을 이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꿈이 크다는 걸 압니다. 그 꿈이 크기 때문에,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들이 계시다면, 꿈이 크면 그만큼 더 많은 절제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건강한 행복은 절제 속에 솟아난다. 괴테가 한 말인데요. 자, 괴테. 자, 우리가 아이들 이렇게 잠자고 휴대폰 게임하고, 휴대폰 게임도 하고, 휴대폰 게임이 나오나요? 휴대폰 게임하고, 이렇게 게임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절제의 힘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 링컨에게 배우는 절제. 자,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이 딱 됐을 때, 그걸 탄탄하게 생각했던 상원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었다니 놀랍소. 당신 아버지가 신발 제조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을 만들기 위해 찾아오곤 해서. 정말 인신공격이죠. 자, 이 말을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말에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현명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덕분에 한동안 잊고 있었던 아버지가 기억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죠? 좋게 승화를 시켰고요. 네, 맞습니다. 아버지는 훌륭한 신발 제조공이었습니다. 혹시 신발에 문제가 있으시면 제가 고쳐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말 보세요. 비록 아버지보다 실력은 못하지만 손봐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지켜 세우면서까지도 말을 했습니다. 화가 나고 정말 인신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신공격을 했는데도 이런 말을 해줄 수 있는 이 링컨의 여유와 이 절제, 감정의 기복을 느낄 수 없는 이 절제의 말. 대통령답지 않습니까? 한 번은 우리나라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그죠? 앞에 연설하고 하면서 또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뒷받침 안 해주지 않았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뭐 오죽했습니까? 그런 말을 했었겠습니까만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에이, 들어봐서 못 해먹겠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말이 오죽했으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닌 거죠. 그런 것처럼 그만큼 직책이 높고 책임감이 많으면 그만큼 말도 절제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끝으로 좋은 부모 되기 위한 선언문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좋은 부모가 되는데 다 동의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이 자격증을 도전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힘차게 같이 한번, 제가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했을 겁니다. 내 생각과 말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누가 이긴다고요? 생각이요? 말이요? 바로 말이 이깁니다. 자, 그래서 내 생각이 좀 이렇게 부정적일 때 이 말로 긍정을 계속 되뇌이게 되면 이 생각이 긍정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날마다 긍정적인 말, 힘을 주는 말, 꿈을 심어주는 말만 할 것이다. 누가요? 부모가요. 나는 가족의 실수를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줄 것이다. 예, 좋죠. 나는 자녀의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부모가 될 것이다. 맞죠? 그 다음에 나는 가족의 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나의 잘못을 먼저 고쳐나갈 것이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부모 교육을 통해서 존경받는 부모의 역할을 당당히 보여줄 것이다. 아자, 아자, 파이팅! 자, 오늘 여기까지 부모, 좋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될 것도 없습니다. 꾸준히 끊임없이 끈기 있게 노력하면 여러분 모두가 좋은 부모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